예, 2023년 국가직 799 공무원 통계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통계학 개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강의는 1권 통계학 기초, 2권, 3권 이런 식으로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통계학은 총 10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이제 통계학 기초, 확률부터 시작해갖고 대표가, 평균, 이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 그다음 두 번째 단원은 아직 이름을 제가 정하진 않았는데 조금 심화된 가정이라 할 수 있죠. 통계학에서 확률 분포란 무엇인가, 진짜 추정과 검정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단원. 마지막으로 3권은 진짜 분석, 카이 제곱 분석, 분산 분석, 회귀 분석, 진짜 분석들을 해보는 단원들. 이렇게 해서 총 세 파트로 공무원 통계학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옆에 보시면 출제 횟수가 적혀 있죠. 그래서 앞에 통계학 기초에서는 여기 대표값과 3포도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 심화 과정에서는 세 개 다 골고루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석 단원으로 오시면은 여기서는 한 두 문제씩 나오고, 회귀 분석이 정말 쏟아져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은 당연히 국가직 통계 직렬을 선택하신 799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왜냐면 통계학은 통계직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 직렬을 선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강의나 교재는, 강의는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교재는 그 업로드된 강의 밑에 설명글을 보시면은 제가 링크로 달아 드릴 테니까 요 교재를 다운 받으셔서 출력을 하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이패드나 이런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그냥 보시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제가 풀기 전에 미리 풀어봐라.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커리큘럼 순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개념 공부를 하시고, 난 이미 개념이 돼 있어. 그러면은 기출문제부터 바로 들어가셔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단원별, 연도별로 한 번씩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푼 뒤에 시험에 들어가면 된다. 되시죠? 제 강의는 이렇게만 구성돼 있고, 여기에 추가로 나는 당연히 이 강의로는 당연히 이 시험을 대비하는 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통계학 개념서를 한 권 사시고 문제집을, 되시죠? 그 다음에 공무원 통계학 모의고사 문제집을 또 한 권 사셔서, 그래서 요 4개 강의랑 요 정도 책 2권 정도만 풀어주신다면은 통계직 시험 보는데 통계학에서 어려움을 크게 겪을 일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은 양이 많지는 않다. 대신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개념이 이해가 안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을 오래오래 두고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런 식으로 준비해야 된다. 양이 절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양 안 많으니까 나중에 시작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이 각종 정규분포란 단어, 회귀 분석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용어들이 익숙해지시는 게 통계학 시험을 잘 보는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개념 강의는 당연히 통계학 개론 책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공무원 통계학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고, 왜냐면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공무원 시험 어떻게 해야 되냐?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왜냐면 통계학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행정법도 보고, 7급 하시는 분들은 헌법도 보고, 그다음 경제학도 보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학만큼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준비하셔서 100점을, 굳이 100점 맞으면 좋지만 100점 안 맞더라도 한 90점 정도만 맞더라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학 소개, 총 이 10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통계학 소개 파트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통계학이란 무엇이냐? 통계를 왜 만들었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키를 알고 싶습니다. 국민의 키. 대한민국의 국민의 키가 몇이냐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니까 1번부터 5천만 번까지 쫙 국민들이 이렇게 서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키를 다 재면은 국민의 키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5천만 명을 재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1번을 재고 나중에 한 100만 번째 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얘가 청소년이야. 그래서 키가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럼 다시 가서 1번 또 조사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5천만 번까지 다 조사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되시죠? 이게 바로 통계학의 출발입니다. 이게 불가능.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전부를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다 못 조사하고 어떻게 해? 여기서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 전체 집단을 뭐라 부르냐? 모집단이라 부릅니다. 되시죠? 그 중에서 일부만 뽑았어. 내가 5천만 명 조사하기 불가능해서 100명만 뽑았어. 100명? 100명 너무 적잖아. 5천만 명 조사하는데. 그쵸? 한 500명 뽑았다 칩시다. 500명만 뽑았어. 이거를 바로 표본이라고 합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전체 모집단 5천만 명 중에서 500명을 뭐 해야 돼? 뽑아내야 되잖아. 그쵸? 뽑아내야 되니까 어떤 뽑힐 뭐가 있어?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 뽑힐 가능성을 뭐라 그래? 확률이라고 합니다. 확률. 그래서 첫 번째 단원으로 우리는 확률을 배우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뽑는 방법이 또 여러 개가 있어. 진짜 랜덤으로 1번부터 5천만 번 중에서 5천만 분의 1 확률로 뽑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거를 뭐 지역별로 나눠서 뽑을 수가 있고, 또는 뭐 나이대별로 나눠서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는 방법을 표본 추출 방법이라 해서 2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표본을 뽑아놨어. 일단 뽑아놨어. 자, 근데 그럼 자료가 총 500개, 뭐 키에 대해서 500명의 키가 키 1, 키 2 해갖고 500개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키는 하면은 뭐라고 딱 말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500개나 있으니까 500개 중에 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려면은 이 500개의 자료를 하나하나의 값으로 요약해주는 값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거를 바로 뭐라 그러면 대표값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뭘 구해? 대한민국 사람들의 키는 이렇게 안 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키의 평균은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되시죠? 평균이란 말 많이 들었죠? 그럼 키는 하면 500개의 자료가 쫙 있는데 평균은 하면 딱 뭐 170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나와주게 되죠. 그래서 얘를 바로 뭐라 그러면 대표값이라 한다. 대표값. 되시죠? 그 다음에 170으로부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퍼져 있는지 알고 싶어. 170 다들 다 170인지 아니면은 진짜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이렇게 골고루 있는지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싶다. 이거를 바로 뭐라 그러면 삼포도라 한다. 그래서 3단원에서 대표값과 삼포도를 배우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뽑은 표본이나 또는 이 모집단이 어떤 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성. 예를 들어 정규 분포라는 특성, 또는 뭐 이항 분포라는 특성, 어떤 그 분포라는 특성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되시죠? 근데 특성 그 전에 일단 이 표본을 뽑았어. 그럼 500개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거를 그냥 숫자로만 적혀 있으면은 우리가 뭐해? 바로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뭐해? 그래프로 그리기로 한 거야. 500명의 자료를 뭐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으로 그릴 수도 있고, 되시죠? 또는 뭐 이런 그림을 상자 그림이라 하는데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게 바로 4단원 탐색적 자료 분석이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이 모집단이나 이 표본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면은 더 쉽게 평균이든 뭐 분산이든 뭐 이런 값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팀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바로 뭐다?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분포가 뭐야? 팀 이름입니다. 팀 이름. 예를 들어 맨유, 첼시 뭐 이런 것처럼 팀 이름이야. 그래서 어떤 그 분포 팀에 속해 있게 되면은 그 분포 그 팀의 그 평균이나 분산 구하는 거를 똑같이 갖다가 쓰기 때문에 어떤 확률 분포에 속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팀들을 배우게 됩니다. 5단원에서.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본 뽑아냈는데 이걸로부터 평균을 구해낼 거 아니야. 그쵸? 표본 500명의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뭐야? 이 5천만 명의 평균이잖아. 그쵸? 그럼 500명의 평균이랑 5천만 명의 평균은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실제 5천만 명의 평균이랑 500명으로 뽑아낸 평균은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근데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다를 거 아니야. 아예 뭐 생뚱맞게 다르진 않을 거고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 500명의 평균으로 5천만 명의 평균은 몇일까 하고 뭐 할 수 있어?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6단원 뭘 배워? 추정을 배우게 된다. 그럼 당연히 이 추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랑 이 값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해? 무조건 오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파트로 배우고, 자, 이번에는 좀 지우겠습니다. 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냥 여기는 뭐 굳이 이 설명을 뭐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대략적으로 뭔가 통계란 게 통계란 거는 모집단을 알고 싶은데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표본을 뽑아서 조사할 수밖에 없고 그 표본으로 모집단을 알아내려고 하면 뭐 해야 돼? 추정을 하게 되고 그 추정을 하게 되면 뭐가 존재해? 오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오차를 연구하는 학문이 통계학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주장이 있는 거야. 야, 국민의 키가 내 생각에는 170cm인 것 같아. 국민의 키의 뭐가? 평균이. 대한민국 국민의 키의 평균은 170이다. 자, 요런 식으로 누가 주장을 했어. 그럼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거짓된 주장인지를 알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모든 과학 연구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주장을 뭐라 그래? 과학에서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어떤 말이 맞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럼 5천만 명 다 조사해서 평균 구하면 쉽게 끝나는 일인데 5천만 명 다 조사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표본을 뽑아서 이쪽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 7단원 검정, 가설 검정이라 합니다. 되시죠? 그래서 7단원 가설 검정을 배우면은 이 표본으로부터 오차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럼 오차까지 고려했을 때는 170이 맞는 말이다 하고 사실로 갈 수도 있고 아닌데 이 500명 표본 뽑아서 조사했더니 키가 막 2m 나온 거야 평균이. 그럼 170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터무니없잖아. 그럼 그때는 네 이 가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7단원 가설 검정이 어떻게 보면은 통계학의 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키의 평균에 대한 가설을 검정할 수도 있고 이제 8단원부터 뭐를 하냐면은 8단원부터는 각가지 이제 가설들을 검정하는데 8단원의 가설은 뭐냐? 남자랑 여자가 있고 흡연율과 뭐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남자는 100명 피고 여기는 50명 펴. 안 피는 사람이. 여자는 담배를 10명만 피고 한 30명은 안 피요. 이럴 때 남자의 흡연율이랑 여자의 흡연율이 같냐 다르냐를 검정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되시죠? 이런 거를 분할표라고 하는데 분할표를 갖고 이 집단과 이 집단이 같냐 다르냐를 검정하는 거. 이게 바로 카이 제곱 검정이다. 요걸 카이 제곱이라 하는데 카이 제곱 검정을 하게 된다. 또는 남자들의 점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학업 성적이 있겠죠. 또는 여자들의 점수가 있을 거야. 자, 이런 집단이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이번에는 예를 들어 서울 사람들의 월급 평균이 있을 거고 경기도 사람들의 월급이 있을 거고 강원도 사람들의 월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 간의 월급이 같냐 다르냐를 알고 싶어 내가. 그걸 바로 9단원 분산 분석에서 하게 됩니다. 되시죠? 다음 10단원은 뭐냐? 어떤 X값이 있고 어떤 Y값이 있어. 이게 뭐야? 예를 들어 내가 투자 비용, 마케팅 투자든 뭐 어떤 투자든 투자 비용 Y는 뭐야? 내가 수익, 얻어낸 수익이 있어. 투자 비용을 많이 넣었더니 한 100만 원 넣었더니 수익이 한 100 이렇게 나왔어.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자료가 있을 때 이 자료들이 비례 관계를 갖냐 아니면 아무런 관련이 없냐 투자 비용과 수익이 관련이 있냐 없냐 비례하냐 안 하냐 아니면 뭐 반비례하냐 요런 거를 검증하는 게 회귀 분석이다.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8, 9, 10단원은 각가지 가설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단원이 8, 9, 10단원이다.
자, 그래서 통계학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열심히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뭐야? 모집단 알고 싶어. 근데 모집단 다 조사하는 거 불가능해. 그래서 표본 뽑았어. 그럼 표본 갖고 이제 뭐해? 모집단을 알아내고 싶어. 되시죠? 그럼 당연히 뭐가 존재해? 오차가 존재하게 되고 이 오차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리고 이 오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이내일 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요런 거를 알아보는 게 뭐다? 통계학이다. 어쨌든 모집단을 알고 싶은데 표본 갖고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알아내는 학문 그게 바로 통계학이다. 자, 여기까지만 그냥 기억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진짜 공무원 통계학 시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쉬움, 중간, 어려움으로 문제들을 난이도 구분했을 때 쉬움이 대략적으로 60에서 70% 나온다. 9급은 70%, 7급은 60% 정도 나온다. 이거는 기출문제만 공부해도 그냥 누구나 기출문제 똑바로 공부했으면은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다. 되시죠? 그래서 6, 70점까지는 기출문제까지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당연히 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중간 난이도는 어느 나옵니까? 한 25%가 나온다. 자, 이 부분은 기출문제를 조금 응용해서 나오게 됩니다. 응용해서 나옴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 기출문제도 풀고 모의고사도 풀고 뭐 예상 문제도 풀고 이런 식으로 통계학 문제들을 좀 많이 다루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주시고 개념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다. 그럼 중간 난이도 문제 당연히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맞췄다. 그럼 9급은 몇 점 맞아? 70%에 25%니까 95점. 근데 중간 난이도 조금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90점 정도 맞을 수가 있고. 되시죠? 그럼 7급은 60%에 25니까 한 85점까지 받을 수가 있다. 되시죠? 그래서 요만큼 맞으면은 뭐 합격하는데 뭐 지장은 없다. 다른 과목도 뭐 잘 보셨다는 전제하에 통계학에서 이 정도만 맞아주면은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고 진짜 어려운 문제 생뚱맞게 처음 보는 역대 공무원 통계학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거나 아니면 계산이 진짜 너무 어렵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들 그런 게 9급에서는 한 문제 정도 5%니까 한 문제죠. 총 20문제 중에 그 다음에 7급에서는 10% 정도 한 두세 문제가 나온다. 되시죠? 그래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뭐 어떻게 운이 좋아서 맞춘다면 당연히 합격에 더 가까워지는 거고 9급은 뭐 한 문제 정도 뭐 틀려도 솔직히 뭐 합격하는데 꼭 100점 맞아야 합격이냐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고 어떻게 뭐 운으로 다가가야 된다. 얘네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개념 강의의 한 뭐 3배, 4배 되는 통계학 개론을 아예 딸딸딸딸딸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너무 또 뭐에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요 어려움까지 대비하시는 거는 뭐 비추천 드리고 일단은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를 통해서 요 쉬움 중간 난이도를 정복하시는 거까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과목에 투자해라. 이게 뭐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통계학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총괄을 준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쉬운 난이도는 1점, 중간 난이도는 3점, 어려운 난이도 5점이라고 했을 때 자, 9급에서는 역대 요렇게 출제되었다. 2016년까지는 뭐 34점 아무리 높아봤자 12년이 조금 어렵네요. 그거 외에는 뭐 무난하게 출제되었는데 자, 이제 17년부터 36점이 되는 넘어가는 36점이 되는 문제들이 뭐 2년마다 한 번씩 나오고 2020년은 진짜 어렵게 출제되었다. 되시죠? 자, 근데 또 뭐 이 공무원 통계학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게 9급은 요 21년 전까지는 21년부터 13년까지인가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21년 이전은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통계학이. 그래서 통계직을 시험 보는데 통계학을 안 보더라도 9급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22년부터는 통계학이 무슨 과목?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옛날처럼 다시 11년, 12년에는 통계학이 필수 과목이었는데 이제 다시 필수 과목제가 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당연히 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어렵게 내도 되지. 왜냐면 어차피 사람들이 통계학 선택 안 하는데.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 시험 어렵게 내도 상관이 없었어. 근데 이제 22년부터는 무조건 통계직은 통계학을 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낼 수는 없고 당연히 무난하게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22년 9급은 다시 30점 요때죠. 그쵸? 이전 수준으로 문제 수준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전혀 겁을 먹지 마시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급은 당연히 9급보다는 어렵겠죠. 그래서 패턴을 보시면은 약간 요런 패턴이 있다. 뭐죠? 3년씩 묶어봤을 때 어려워지죠. 점점. 또 이렇게 3년씩 묶어봤을 때 36인데 갑자기 50점 넘어가는 52점. 그 다음에 38점 42점이었어. 그럼 올해 2022년 시험 아직 안 봤는데 당연히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어렵게 나올 것으로 요 흐름, 요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뭐 시계열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 그때 뭐 7급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완벽히 준비해야지. 되시죠? 그리고 7급은 중요한 게 뭐야? 21년부터 1차, 2차로 나눠보게 된다. 되시죠? 그 전까지는 그냥 한 번에 모든 과목을 뭉뚱그려 봤는데 21년부터는 1차 피셋을 시험 보고 합격했을 때만 2차 전공 과목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통계학이 문제가 아니라 요 1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요 1차를 반드시 1차 통과해야지 2차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1차를 더 중점적으로 그 다음에 1차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2차 시험 빡세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통계학 열심히 해봤자 1차 못 붙으면 시험 못 보는 거니까. 되시죠? 그래서 1차 시험 전까지는 한 기출문제 푸는 것까지. 그 다음에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통계학은 이제 지금까지 봤던 기출문제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열심히 문제들 풀어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요 사이 기간 동안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죠? 좀 요 그래프 요 흐름상 무조건 22년 제 생각에는 진짜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16년이랑 19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진짜 어려운 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예상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7급은 진짜 완벽히 준비해야 된다. 진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제 문제가 그리고 21년부터 문제가 어떻게 돼? 20문제에서 25문제로 늘었다. 그러니까 요 5문제 뭐에 어디서 생뚱맞게 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아니죠. 그냥 본인이 통계학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통계직 공무원 어떻게 지금까지 몇 명이 선발되었는가. 자, 자료를 뭐 정리한 내용입니다.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 자료를 갖고 찾아봤기 때문에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최근에 9급을 미친 듯이 뽑았다. 그쵸?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많이 뽑은 적도 있긴 하지만 진짜 적게 뽑을 때도 있죠. 한 20명 요 정도 뽑았어. 그 다음에 많이 뽑을 때 한 50명 뽑을 때도 있었어. 뭐 사람이 모자르면 뭐 그렇게 뽑겠죠. 근데 최근에는 거의 뭐 80명에 가깝게 이렇게 뽑고 올해는 다시 50명대로 내려오니까 또 이제 앞으로는 뭐해? 20명대로 언제 내려올지도 모른다.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많이 뽑으면은 뭐 조금 성적이 좀 낮더라도 당연히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진짜 적게 뽑으면은 진짜 시험을 잘 봐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1월 1일마다 내가 보는 시험이 몇 명을 뽑는가를 항상 생각하시고 얼마나 빡세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은 앞으로는 갑자기 뭐 40명에서 뭐 20명대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24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내가 충분히 20등 안에 들 수 있고 충분히 대비 나 그 정도 실력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통계직 준비하시고 아닌데 나는 통계학도 잘 못하고 다른 직렬 하는 게 좀 더 이득일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한번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급은 18년 전까지는 10명 이내로 뽑았습니다. 10명 아래로 이하로 뽑다가 19년부터는 쭉쭉쭉 사람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시절이 있겠죠. 이제 충분히 많이 뽑아놨으니까 이제는 뭐 좀 뽑아도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자, 항상 뭐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체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조금 뽑겠지, 줄이겠지. 그래서 줄어들 거란 생각이 있고. 근데 통계라는 게 뭐야? 빅데이터잖아. 지금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시대,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업을 하는 4차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중요한 과목이라보단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뽑지 않을까. 통계직은 공무원은 줄이지만 통계직은 늘리지 않을까. 요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럼 통계직도 당연히 줄어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뭐 23년 이제 공무원 뭐 요강이 나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너무 많이 생각하시지 말고, 통계직 하기로 했다. 그럼 진짜 통계직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앞으로 조금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빠르게 직렬을 바꾸시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생각을 빨리 정하셔야 돼요. 빨리.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정하지 말고 빠르게 한 이틀 안에 한 2일 정도만 생각해 보시고 딱 정하신 뒤에 1년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시죠? 그다음 통계직은 무조건 뭐 통계청 가는 게 아니고, 통계직이니까 통계청 가는 게 아니고, 통계가 또 필요한 부서들이 막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고용노동부, 여기서도 뭐 노동자들의 통계, 뭐 산업 통계 뭐 이런 거 조사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통계직 대부분은 통계청에 가지만 한 80에서 90%는, 하지만 일부 갈 수도 있다. 10에서 20% 정도는 다른 부처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뭐 그냥 통계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뭐 알고 있어야 될 정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뭐 이제 하나하나 뭐 어차피 이제 통계직을 내가 하기로 결정했어. 결국에는 뭐 이렇게 많이 뽑든 앞으로 뭐 적게 뽑을 것 같든 앞으로 많이 뽑을 것 같든 결국 내가 통계직으로 하기로 했어. 그럼 개념 공부부터 제대로 해서 제대로 준비하셔서 1년 잘 준비하셔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1강 확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